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이전 영상으로 진단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치료 국가고시 2교시에 있는 신경계 중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의 문제로 뇌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고, 뇌혈관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경색은 혈전성 뇌졸중, 색전성 뇌졸중, 열공성 뇌졸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부위별 증상입니다. 앞 대뇌동맥이 폐색되었을 때는 다리의 운동장애가 팔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무의지증 등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 대뇌동맥의 폐색 시에는 팔과 얼굴의 운동장애가 다리보다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쪽 반맹증과 같은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대뇌동맥 폐색 시에는 시상증후군과 외부증후군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9회 국가고시에서는 시상증후군, 외부증후군, 운동실조증, 같은 쪽 반맹증, 반대쪽 혼호증후군에 보기를 주며 중간 대뇌동맥 손상 환자의 임상 양상을 고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또한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암기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좌반구와 우반구의 특징입니다. 좌반구는 오른쪽 신체를 지배하며 언어 능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 시에 실어증이나 실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반구는 왼쪽 신체를 지배하며 인지 능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손상 시 시각적 공간, 시각적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산성 손상 TBI입니다. TBI 분류 척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BI는 신체적으로 강한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경도는 30분 미만의 짧은 의식 소실을 의미하고, 중증도는 1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외상 후 기억 상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은 6시간 이상의 의식 소실을 말하며 식물인간은 의식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다음은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며 흑색질의 도파민 결핍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은 4대 징후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시 떨림, 리지디티, 운동 느림증, 고릴라 자세가 이러한 4대 징후를 말합니다. 손의 실조는 손의 손상으로 인해 근육의 협업 능력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의 실조의 특징으로는 주정뱅이 보행, 상반운동 반복장애, 활동떨림, 눈떨림 등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시 또는 출생 후 여러 원인에 의해 미성숙한 뇌의 비진행성 병변이나 손상이 발생하여 임상적으로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뇌성마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직형은 대뇌 겉질과 CST, 콜티코스파이널 트랙의 손상이 원인이 되며, 무정의형은 바닥핵 손상, 실조형은 손의 손상, 저긴장형은 뇌줄기와 대뇌 전체 손상이 원인이 되게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이며 룸보그 검사 시 음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량발의 증후군은 말초신경염증으로 생기며 운동마비가 감각마비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양측성, 대칭성, 상행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진행성 근위축증은 척수의 앞불세포의 변송으로 인해 나타나며, 근위축성 가촉경화증은 루게릭병으로도 불리며 상하위 운동신경세포에 동시에 발생하는 근위축성 질환을 일컫습니다. 척수매독은 매독균에 의해 발생하며 척수 뒤기둥의 염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 동반되며 롬보그 검사 시 양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척수물구멍증은 척수 중심 간에 공동이 생기며 해리성 무감각증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경직과 강직의 차이입니다. 경직은 스파스티시로 뇌졸중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라미드로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며 속도 의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직은 리지디티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며 피라미드 바깥로 손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속도 비의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추성 마비와 말초성 마비의 차이입니다. 중추성 마비는 어퍼모터 뉴런이 손상된 것을 말하며 경직성 마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편마비, 뇌성마비, TBI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초성 마비는 로어모터 뉴런 손상이며 말초성 마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아마비, 진행성 근위축증, 근위축성 가점 경화증, 길량발해 증후군 환자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치료 컨셉 중 하나인 PNF입니다. PNF는 감각 수용기를 자극해 신경근의 활동을 촉진하고 결국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 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PNF 안에는 동적 반전, 유지 이완, 율동적 안정화 등 다양한 치료 기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PNF의 키워드는 대각선으로 근육의 대단위 활동을 대각선 운동을 실시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바스는 핵심 부위 조절법을 통해 운동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억제와 촉진 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바스는 49회 국가고시에서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촉진, 침범된 팔다리 움직임 촉진 등의 키워드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설명한 키워드만 암기하고 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치료 컨셉인 보이타입니다. 보이타는 유발점 자극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 기법으로 인위적 동작을 유발하게 됩니다. 11개의 운동 유발점과 6개의 자극 방향을 통해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다음은 브론스트롬 치료 기법입니다. 브론스트롬 치료 기법은 성인 편마비 환자 치료 기법으로 6가지의 회복 단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선 14강 진단평가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브론스트롬 치료 기법은 원시 반사와 공동운동을 이용한 자세 조절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드 치료 기법입니다. 루드는 조절된 감각 자극, 개통 발생 확정 단계 등을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빠른 솔질을 통한 감각 자극 촉진이 루드 치료법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랭켈 운동은 저하된 근감각 대신 정상 감각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운동입니다. 전범위 운동을 실시한 후 작은 범위 운동을 실시하고 빠른 속도에서 운동한 후 느린 속도로 운동을 하며 간단한 운동한 후 복잡한 운동을 하는 순서로 프랭켈 운동이 진행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막상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들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척수 수준의 중요 근육입니다. C1에서 C4의 중요 근육은 가로막입니다. 이 수준에서 손상이 된다면 혀인두 호흡이 필요합니다. C5는 위팔 두갈래근, 위팔근, 위팔 노근입니다. 이 수준에서 손상이 된다면 피더를 이용해 식사가 가능합니다. C6는 긴 짧은 노쪽 손목 굽힌근이며 이 수준이 손상하게 된다면 커프를 사용해서 식사하고 미끄럼판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크로를 이용해 옷을 입고 벗기 또한 가능합니다. C7은 위팔 세갈래근이며 이 수준이 손상되었을 경우 완벽하진 않겠지만 팔굽혀펴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손잡이를 이용한 이동, 수동 휠체어, 그리고 옷 입기 훈련, 독립적 식사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C8은 깊은 손가락 굽힌근입니다. T1은 뼈 사이근, L2는 엉덩허리근, L3는 넙다리 네갈래근이고 L4는 앞 정강근입니다. 이때 L4가 손상됐을 경우 웨딩 게이트, 보조기 없는 스탠딩 게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L5는 긴 엄지평근, S1은 장단지근이고 발의 내재근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2는 관략근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손상, 쉐돈 분류입니다. 쉐돈은 신경차단, 축삭절단, 신경절단으로 분류를 하는데 신경차단은 축삭의 차단이 없이 일시적으로 전도자기가 일어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왈러 변성 또한 없으며 국소적으로 발생하며 신경막의 손상 또한 없습니다. 축삭 절단은 신경세포의 축삭이 차단된 상태로 축삭과 마리집은 차단되어 있지만 신경집 세포와 신경막은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왈러 변성 또한 있습니다. 다음 신경절단은 신경섬유와 신경막 모두 완전히 절단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왈러 변성이 있으며 운동과 감각마비 또한 있겠습니다. 이 경우가 예후가 가장 안 좋은 단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신경차단은 왈러 변성이 없으며 축삭절단과 신경절단은 왈러 변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때 언급한 왈러 변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왈러 변성은 말초신경의 축삭, 가지돌기와 세포체의 연결이 단절되었을 때 손상 부위 이하에서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변성이 진행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썬더랜더의 신경 손상 분류입니다. 썬더랜드 분류의 1도 손상은 쉐돈 분류의 신경 차단과 같습니다. 썬더랜드 분류의 2에서 4도 손상은 쉐돈 분류의 축산 절단과 같습니다. 쉐돈 분류의 축삭 절단이 썬더랜드 분류에서는 2도, 3도, 4도 손상으로 나뉘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2도, 3도, 4도 손상에서는 신경 속집의 손상 정도가 구분점이 되는데 2도 손상은 신경 속집이 정상이고 3도 손상은 신경 속집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4도 손상에서는 신경 속집이 완전히 파괴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썬더랜드 5도 손상은 쉐돈 분류의 신경 절단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치매의 경과 단계입니다. 치매는 1단계 초기, 2단계 중기, 3단계 말기로 나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기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마지막 말기는 전적으로 도움에 의존해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신경계 중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국가고시 특강에 대해 문의가 많이 와서 영상으로 짧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매년 진행하던 국가고시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2025년 올해부터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선착순에 밀려서 추가 인원을 원하시는 수강생분들과 실시간 강의 한계 때문에 강의 당일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던 아쉬운 마음을 피드백해서 올해부터는 양방향 소통에 장점이 있었던 실시간 강의를 대체해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국시특강 클래스는 오랜 기간 노하우를 가진 물리치료 국가고시 전문 강사진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 특강을 시작한 계기도 보다 많은 학생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 없이 국가고시를 합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강의를 학생 선생님들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했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나 방대한 범위 혹은 노베이스라서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클래스를 진행하는 교재는 저희가 직접 집필한 책으로 물리치료 국가고시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는 평균 60%만 맞추면 합격이 가능한 물리치료 국가고시에서 매년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나올 확률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짧은 시간에 합격점을 도달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국가고시 준비기간은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길게는 12달, 짧게는 2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합격점을 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아 한두 달 정도 버리게 된다면 합격점에서 멀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가지 전략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공부 방향성 설정. 두 번째, 암기 범위 축소. 세 번째, 국시 기출문제 유형 분석, 네 번째 국시 경향 분석, 다섯 번째 킬러 문항 분석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클래스에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래스 커리큘럼과 강사진, 신청 방법, 이벤트들은 클래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이니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는 국가고시 100일 전부터 스토리를 통해 국가고시 준비 100문항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국가고시 준비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